네, 김건희 여사 망명을 두고 일본 망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본 망명 막을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망명 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과연 이 일본 망명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데 왜 사람들은 이 김건희 망명 마치 못 막을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오늘은 과연 김건희 일본 망명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전 대통령 부인 이스마가 러시아로 망명했죠. 시리아 내전이 벌어져서 반군이 점령하면서 시리아 전 대통령 알아사드가 부인 이스마하고 러시아 망명했습니다.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망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부인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따라서 하와이로 망명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향신문이 특종을 했는데요. 정말 몰래 해외로 망명하려고 했다가, 물론 망명했죠. 하와이에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노년을 보냈는데요. 어떻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영부인이 망명을 합니다만, 이 망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우선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정치적 이 사상으로 인해서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받고 이럴 때는 망명할 수가 있고요. 또 종교적인 박해 이런 걸로 망명을 할 수 있고 전쟁이나 내전 이런 걸로 역시 이 망명이 가능합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도 내전이 벌어져서 전쟁이 패하니까 전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했고요. 사실 이승만 정권도 무너지면서 4.19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집권할 수 없어서 정치적 결단으로 망명을 한 것이죠. 자, 김건희 망명 조건, 위 세 가지 조건을 보면서 이스마와 프란체스코는 대통령을 따라서 망명했습니다. 혼자서 망명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 그러니까 영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죠. 영부인 홀로 망명하려면 그 망명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김건희 씨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영부인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위에 세 가지 망명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 다시 한번 보면 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거나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 오히려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죠. 종교적 박해 받고 있다는 거 못 봤습니다. 전쟁 또는 내전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했지만 말하자면 이 김건희 여사는 어느 조건에도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법적, 상식적, 정치적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여기서 논외로 합니다. 자, 망명을 하려면 벽을 세 가지 넘어야 됩니다. 이 사진은 오동훈 공수처장인데요. 대통령도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도 이 출국 금지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망명벽 1번이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출입국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가려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혹은 법무부가 몰래 묵인을 해주거나 그러면 가능하죠. 우리 형법에 또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는 해당 국가에 이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더라도 범죄가 확인이 되면 일본과는 범죄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 범죄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허들이 가장 높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주권 국가라면 법무부에서 이런 사람을 허가할 리가 없는 것이죠. 김건희는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대 범죄 혐의자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뒤에 김건희 씨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지금 하나 둘 국정원장하고 문자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공천 개입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지금 증언으로 이런저런 물증으로 사실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만약 재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내렸던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다시 따질 수 있고 김건희 여사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망명을 했다면 할 수 있었다면 새 정부 들었으면 김건희 범죄자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독립 주권국가의 중대 범죄자의 피난처로
망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일본은 국내외 압박에 상당히 처하게 될 것이고요. 심각한 외교 마찰까지도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신뢰를 추구하는 일본이 끈떨어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범죄자에게 망명 허용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보호보다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는 데 더 우선을 둘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망명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김건희는 주권국가 한국에서 망명을 하지 못하고 법의 심판대에서 국정농단의 죄상이 곧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이 준비위원장이 당시에 조용한 내조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가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여러분께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